세 번째 발제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농촌 선교의 어떤 노정과 의미, 우리 훈련원 30년의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홍승표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우리 홍승표 박사님 발제하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PPT가 지금 제가 여기서 안 올라가는데 거기서 좀 올려줄 수 있나요? 공유자 공유 권한 설정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PPT 권한 설정이 안 돼 있는. 네. 네, 그러면은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PPT는 제가 준비한 것은 추후에 참가자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차영도 목사님께서 지난 농촌 선교 훈련 30년의 회고와 전망에서 그동안 훈련원이 펼쳐왔던 활동의 30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 박철 목사님 특강을 들으면서 솔직히 이번에 심포지움 준비하면서 7, 80년대 기독교 농촌 운동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었던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농촌 선교 훈련원이 95년대에 생겼는데 그 앞서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 기독교 농촌 운동, 농민 운동의 그 상황과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90년대 이후에 농촌 선교 훈련원의 정체성과 방향, 그리고 감리교를 비롯한 개신교 농촌 선교의 흐름의 성격을 가늠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저로서 막연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좀 오늘 박철 목사님 발제를 들으면서 좀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서 저한테는 매우 큰 소득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기독교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소위 기독교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들을 요즘 유행하는 계몽하고 계몽된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농민 정체성을 각성하고 재발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독교 농민운동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농민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저는 이제 농목과 농촌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었습니다. 이거는 발제문하고 상관없이 제가 오늘 지금 앞에 발제를 들으면서 느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 농촌 선교 훈련을 만들고 또 농목이 조직이 되고 생명 영성 공동체라는 이전의 농민운동 중심의 농촌 선교가 이제 보다 더 교회적 언어와 교회적 고민을 구체화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 달라진 세계 현실 속에서 농촌을 살아갈 것인가, 농촌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 농촌 선교 훈련원의 설립과 농목의 활동에 90년대 이후의 요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되나요? 제가 PPT를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되게 페이지가 많은데 아무튼 말로만 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 90년대 초반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이제 세계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농촌이 해체되는 것이 가시화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농촌교회가 당시로서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단적인 전 범교회적인 위기감과 문제의식이 공유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9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맨 왼쪽에 슬라이드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농촌 현장의 목회자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대해서 교단과 그 제도권 교회가 응답한 결과가 농촌 선교 훈련의 또 설립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지 되나요? 네. 그리고요, 농촌 선교 훈련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요한 것이 농촌과 도시교회 교류 사업이었습니다. 도농 교류였고요. 그 도농 교류를 처음에 견인한 것이 훈련원이었습니다. 훈련원이었지만 농도 생협이 만들어지고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이제 자리가 잡혔을 때 훈련원은 이제 생협 운동은 생협에게 넘기고 훈련원 본연의 교육과 정책에 보다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보이나요? 예. 속도가 느려서. 네, 속도가 느린 거. 조금씩 천천히. 예. 그래서 아까 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이제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이 농촌의 문제를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자라는 이제 전농과 기독교 농민의 활동은 주체적으로 일임을 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보다 들어가는 노력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1995년에 농촌 선교 훈련원이 설립됩니다. 생명영성 공동체라는 모토였고요. 핵심적인 거는 도농 교류 그리고 새로운 농촌 목회의 모델을 만들고 아까 그 신익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농촌 선교 신학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 바로 농촌 선교 훈련원의 설립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흥도 목사님이 95년도에 훈련원 설립 직후에 기고한 글을 보시면요, 농업관이 바뀌어야 된다. 생명농업이어야 한다. 농도교회의 생산 소비 공동체가 구축돼야 된다. 그다음에 농촌 선교를 전담하는 기관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농촌 선교사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 교회 안에 농촌 선교 주일이 제정돼야 된다. 이런 아젠다가 이미 95년부터 있었고 많은 것들이 지난 30년 동안에 나름대로는 성취되어 온 역사라고 확인이 됩니다. 95년도에 훈련원이 조직된 이후에 주로 모든 운영 후원 구조는 이제 그 교회와 이제 개인들의 후원에 기반해서 운영이 됐고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이때는 총무제였는데 나중에 원장제로 정관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부, 정책연구부, 공동체 사업부 이 구조가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이 안 바뀌네요. 네. 그래서 지금 농촌 선교 훈련의 지난 30년의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정주 목회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농촌으로 나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농민을 조직하는 일이었는데 정주 목회 훈련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농민들과 지역을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과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말이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목회자들이 보다 지역 사회와 소통하면서 녹아드는 그런 정주 목회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화면이 안 바뀌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또 여기서 그냥 마무리. 네, 이제는 발제문을 보면서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길게 써가지고 59쪽에 보면은 정책 연구, 교육 훈련, 그다음에 창조 질서 보전, 농촌 문화 사업, 자료 구축, 현장 실습, 출판 사업 이런 것들이 훈련원의 주요 사업이었고요. 6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정주 목회 훈련
위한 종주 목회를 위한 기초 구축이 훈련원의 주요 사업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종주 목회 훈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 안에 농촌 과목을 개설해서 신학생들의 농촌 목회를 향한 그런 관심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20년대부터 1928년 예루살렘 선교대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농촌 계몽 운동에 대해서 각성한 지도자들이 덴마크를 방문한 이후에 1928년 이후로 한국교회 농촌 계몽 운동 붐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또 한국 감리교회 농촌 선교의 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채핀 선교사라든가 황해덕 선생님 이분들의 제자가 바로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성여자신학교의 농촌과가 운영이 됐다는 기록도 확인이 되고요. 나중에 1930년대 초반에 협성여자신학교와 감리교 협성신학교가 통합을 해서 농촌과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장도 목사님께서 감신대에다가 개설했던 이런 모든 농촌 수업의 뿌리는 이미 30년대부터 이렇게 전통이 있다, 역사적 뿌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 수업했던 커리큘럼도 확인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촌 실습도 하고요, 신학생들이 농촌 법률과 상식, 그래서 당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농민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보건의학을 기초의학을 신학교에서 교수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과대 교수들이 와가지고 신학생들에게 기초응급시술이라든가 보건의학을 가르쳤던 이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후에 50년대 목원 대전 감리교 신학원 설립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농촌 관련 교과서들이 신학교에서 또 많이 생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교육 전통에 이미 1920, 30년대부터 농촌 목회자와 그 농촌 현장을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후에 1999년부터 감리교 기농학교가 시작됩니다. 63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과 신자들이 귀농을 준비할 때 그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관점에서 보다 더 이렇게 사명감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농학교를 1999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처음엔 감리교 기농학교로 시작했다가 이후에 기독교 기농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2000년대, 2010년, 2014년, 15년경부터는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촌과 도시 교회 간의 만남과 그 소통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또 농촌 선교 훈련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선교 주일 제정, 그리고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 선교 한마당, 그다음에 66페이지에 평신도 교육 및 농도 교육 교류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했고요. 최근에는 생명의 망 잇기 운동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이 훈련원의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목적이었던 연구와 정책개발, 출판, 홍보 사업 관련해서도 훈련원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정책 협의회 및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농촌 선교의 제문제들을 주제를 선정해서 함께 토론하고 있는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중요한 산실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판 미디어 사업, 그래서 농촌과 선교 같은 격언관 간행물도 생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로 듣는 농촌 선교 신학 같은 그 감신대 수업에서 나왔던 여러 강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들이 나왔고요. 농부 하나님이라는 농촌 교회에서 활용 가능한 노래집 간행, 그다음에 여러 그 농어촌 교회 실태를 연구한 실태 보고 자료들, 이런 것들이 농촌 선교 훈련원에서 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생명 선교 매뉴얼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 농촌 선교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매뉴얼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선교 다양한 캠페인들을 했습니다. 생명의 쌀 나눔 운동, 그다음에 제초제 사용 안 하기 운동, 그다음에 뭐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있는 가족농, 소농을 위한 지원 사업을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7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또 훈련원이 관심했던 주요한 사업으로서 대안적 공동체와 영성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독교 농민회에서는 별로 초점에서 가려져 있었던 영성 기독교적인 어떤 영적인 삶과 농촌에서의 삶을 결합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98년부터 영성 훈련 모임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 영성 훈련 모임이 토대가 되어서 제가 수도해 애니어그램 영성 수련, 그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꾸준하게 영성 세미나를 개최해서 좀 농해 신학에 입각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학화 작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도 이 훈련원이 꾸준하게 7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오랜 영성신학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저는 이제 농해 신학을 21세기 2020년대에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토대들을 그동안에 축적해온 시간들이 지난 30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생명 영성센터가 최근에 이제 조직이 되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순환 사회 운동을 해왔고요. 82페이지에 보시면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 또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농도생협으로 이제 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됐고요. 이 훈련원에서 운영하고 관여하고 있던 대안교육 정책은 이후에 감리교 대안학교인 산돌학교가 많은 역할을 가지고 지금 독자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협이라든가 산돌학교 같은 대안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보다 더 생활적인 측면의 문제를 훈련원이 또 관심을 가지면서 84페이지에 보시면요, 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음식물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산 제조 교육, 뭐 벽난로 만들기, 그다음에 여러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적정 기술 보급 운동, 생태 건축 교실 이런 다양한 대안적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농촌선교 훈련원이 지난 30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예, 닫는 걸 읽으면 더 시간이 닫는 걸 읽고 마무리해도 되나요? 시간 지금 제가 18분. 예, 지난 30년간 훈련원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마치 빈들에서 외치는 예언자의 소리와 같이 느껴집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전 세계적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과 난민 발생, 양극화된 경제 구조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붕괴 등을 경험하면서 원했든 원치 않든 새로운 삶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훈련원이 그동안 씨름하고 모색했던 활동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로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 듯합니다. 현대 세계가 끌어안고 있는 제 문제들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와 과잉된 인간의 소비적 삶이 빚은 비극이라는 과학자, 신학자, 미래학자들의 진단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20세기적 삶의 방식을 무감각하게 향유하고 함몰돼 있던 현대인들은 대안적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생명영성 공동체의 가치를 표방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농의 삶을 모색하며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공존하는 상생하는 미래를 지난 30년간 꾸준히 외치고 설득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온 훈련의 발걸음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헛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네,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훈련은 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열정적으로 부딪혀봤지만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가 큰 성과에 기쁘고 보람될 때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길을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을 훈련원의 30년은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과 기대를 동시에 갖습니다. 그동안 훈련원이 축적해놓은 생명연성 공동체를 향한 선교신학적 고민과 모색, 실천과 성과들은 향후 한국 기독교의 농촌 선교를 비롯한 대한공동체 모색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서 이후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아젠다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이런 내용들을 이후에 이제 신익상 교수님이 지적하셨듯 보다 더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그리고 또 생명 목회 매뉴얼이 보다 더 교회에 많이 보급되는 그런 운동으로서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이번 30주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30년의 과정과 역사를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숨차게 좀 이렇게 발자를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역사를 한번 우리 김정훈 목사님께서 한번 좀 짧게 또 논찬해 주시고 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훈 목사님 논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목사입니다. 죄송하게 제가 지난주에 5일을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이래서 실은 안 올까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회장은 저 혼자예요. 저까지 안 왔으면은 큰일 날 뻔해서 목소리 이렇다는 걸 죄송하게 좀 받아들이고 대신 짧게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발제하신 홍 목사님 제가 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참고 자료를 보니까 어떤 정말 엄청난 분의 박사 논문보다도 더 많은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넣으셔서 너무 좋았고요. 훈련은 그동안 자료도 보았고 만남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실은 또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중간에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훈련을 제가 2번 가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주 못 가서.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은 농찬자는 동지적 관계로 교류 연대를 이어온 감리교 농촌선교 훈련원이나 기장 농촌선교 개발원이 부러웠습니다. 외형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농촌선교 센터로서 중심이었기에 거기에 제가 이제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방지 목사님 잠깐 인사하고 갔었는데 그때 일단 예장은 크잖아요. 규모가 크고 농어촌 교회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에 대한 중심축이 센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충주에 제가 예장 농목 일할 때 제가 그때 사무국장 할 때 기회가 돼서 우리끼리 지어보려고 했는데 엄두를 못 내서 그때 이제 제가 총회 그때 진방주 목사님 총회 국내 선교부 총무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사회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마치 그의 총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한 4년 걸려서 충주에 지금 있는 곳에 센터를 짓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초 마중물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제 아직도 태동기입니다만은 굉장히 뜻이 있고 그 후로 이제 전남 순천의 서부지역 농촌선교센터가 있고 의성의 보나콤에 동부지역 농촌선교센터가 있어서 3개의 우리 교단 농촌선교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훈련원의 개원식 후 간행된 기독교 세계 2월에는 각 출범한 훈련원 총무 청도 목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다. 농업까지 바뀌어야 한다. 생명농업이어야 한다. 농촌교회는 이런 생산자들을 모아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도시교회는 소비자 공동체를 일으켜야 한다. 농촌선교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농촌선교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는 이 성문화적 패러다임은 벌써 이게 시작하면서 했던 이 내용이 지금 하나의 농촌선교 현장의 교과서로 우리 교단에도 이 부분을 거의 그대로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성무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훈련은 주요 사업 성과라고 그냥 쭉 이렇게 놨었고 88쪽 맨 밑에 훈련은 다가온 미래의 대안적 생태계 삶의 구조적인 실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순환사회라는 넓은 의미의 운동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개인의 의식주를 최적으로 영해나갈 수 있는 대안적 기술과 실천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래서 작금의 초대형 산불 피해 미얀마 강진 반복된 죽임과 문화와 전쟁, 심장을 파고드는 창조 질서 기후의 앞에 성견자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에 참으로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닿는 글에서 밝힌 바 생명영성 공동체의 가치를 표방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농의 삶을 모색하고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공존하고 상생하는 미래를 지난 30년간 꾸준히 외치고 설득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온 농촌선교 훈련의 발걸음이 결코 떼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오늘의 급변하는 세계 현실을 농촌선교 훈련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동안 훈련이 축적해 놓은 생명영성 공동체를 향한 선교신학적 고민과 모색, 실천과 성과들을 향후 한국 기독교 농촌 선교를 비롯한 대한 공동체 모색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이후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유효한 아젠들이라는 결론에 매우 공감하고 발제지 않은 지난 3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이 반생명 생명 죽음의 시대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또한 다만 역사적 산물로 30년을 산물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희망의 싹을 일구어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30년을 맞은 훈련은 청년기 한창 이를 나이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잘 일궈놓은 훈련원에 밭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협력이나 재정의 효율성 또한 과제일 것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논천을 했고요. 뒷면을 제가 좀 참조 자료를 좀 넣었습니다. 90쪽, 91쪽 마지막에 위에 읽어드리면은 농어촌 교회 현실이기에 옮겨봅니다. 2023년 예정 총회에서 총회 농어촌 교회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2024년에 총회 농어촌 교회 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목사에서 첫 사업으로 3,100여 개의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교회 및 목회자 대조사 실시했다. 약 2,000교회 많은 목회자 설명응답했는데 그만큼 현실 인식과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이 매우 보수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아이덴티티를 속여가면서까지 제도권 내에서 있으면서 우리 교단의 농어촌 관련된 모든 제도적 조직들을 마치 활동가처럼 거의 농어촌 관련된 우리 교단의 모든 조직들을 제가 다 만들어냈고 한 10여 개를 지금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도 우리 농어촌부가 있지만은 시원차 내에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졸라서 2년 전에 총회에서 허락받고 원래 이 특별위원회 1년짜리인데 우리 총회는 1년 하고 위원회를 총회임원회에서 조직해주면 다음에는 다 바꿔요. 조직 허락이 되면 흔히 보훈 인사로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해서 제가 2년째 이제 발전위원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3년 내년까지 지금 내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3개월 계획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밑에 표를 그냥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3,000교회 중 2,000교회는 엄청난 조사가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작년에 CBS나 GTS나 여러 그 기독교 방송에 가서 또 대담도 하고
좀 홍보다고 했었는데요. 우리 교단 내 아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도 거의 일맥상통한 생각하고요. 3,000개 중에 2,000개면 거의 100% 샘플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평균 출석 성인 교육 수가 30명 미만이 57.9%, 58%, 10명 미만 교회가 13.8%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교단이 3,000개 농어촌교회가 지금 노홍현실 이대로 가면 15년 지나면 3분의 1로 줄어든다. 저희 교단 교회가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타깝죠. 그 밑에 보면 연간 재정 규모는 4천만 원 이하가 43.9%, 44%가 거의 절반에 못 미친 조금 교회가 연 재정이 4천만 원 이하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옆장에 보면은 주일 예배 출석 연령 비율은 60대 이상이 60대 뭐 젊습니다만은 86.4%. 저희 교회 90세 이상이 14분입니다. 90세다 14분. 저희는 그래도 농촌교회치고 조금 교제가 있는 편입니다만은 뭐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밑에 10년 후 전망 외부적 1순위 문제가 교인 감소, 열악한 교회 재정, 목회자 이동 이런 것으로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심각하게 같이 받아들이고요. 맨 밑에 표를 보면 농어촌 교회 향후 10년의 전망 매우 흐림, 외부적 문제, 고령화 인구 감소, 인간의 노력으로 흐름을 바꿀 수 없는 대어 흐름이다. 내부적 문제는 교인 감소, 교인 고령화, 심각한 재정, 교회 재정 이것은 모든 한국교회, 농어촌 교회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50% 이상의 부정적 전망, 통합 폐지, 교육수 감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참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논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논찬 감사드립니다.